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사장입니까? 아니면 그저 바쁜 노동자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한다고 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일이 돈으로만 보이면 능률은 오르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역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꿈꾸는 일을 찾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가치를 창조하는 사장의 진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장은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의 진짜 역할은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로 상생하며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꾸짖는 것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왜 그런 실수가 나왔는지 분석하여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이를 매뉴얼화해서 조직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장이 명확한 업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주변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 각자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체크하는 것, 그것이 사장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위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사장의 일관된 행동을 볼 때 직원과 손님은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십시오. 겉으로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이 된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축복입니다. 소비의 쾌락은 찰나일 뿐이지만 배움과 성찰을 통해 성장하며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의 재미는 영원합니다. 사장의 자세와 일의 본질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리더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행하고 리더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민무신분립이라 하여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이 위생과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에게만 강요한다면 그 조직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사장이 먼저 근본을 세우고 일관된 행동으로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매장의 도가 바로 서게 됩니다. 매출이 떨어져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사장의 마음이 흔들리면 손님도 그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할 때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손님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상상하며 웃음 짓는 사장이 되십시오. 그 기쁨이 신메뉴의 영감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여러분, 사장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의 철학을 설계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 지시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성장의 길을 보여주었습니까? 신뢰는 일관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원두가 매일 같은 정성으로 추출되어야 일관된 맛을 내듯 여러분의 성실함과 책임감도 변함없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쓰임에 감사하며 행복한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5. 습지 전투와 평지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절척택, 유극거무류, 약교군 우척택지중, 필의수초, 입의중수, 차처척 택지군야, 평육처이, 이우배고, 전사후생, 차처평육지군야, 범차사군지리, 황제지소 이승사제야, 봉군호고 이호하, 귀양 이천음, 양생 이처실, 근무백질, 시위필승, 구릉제방 필처기양, 이유배지, 차병지리, 지지조야. 소금기 땅이나 습지대를 지나간다면 급히 통과해야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일 소금기 땅이나 습지대에서 적군과 만난다면 반드시 물과 풀을 가까이 하고 나무들을 등져야 한다. 이것은 소금기 있는 땅이나 습지대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이다. 평야에서는 개활지를 차지해야 한다. 우측으로 고지를 등지고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아야 한다. 이것은 평야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지형의 이점을 장악하여 황제는 사방의 추장을 이길 수 있었다. 무릇 군대가 주둔할 때는 높음을 좋아하고 낮음을 싫어한다. 양지를 귀히 여기고 음지를 천히 여긴다. 물과 풀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키우고 단단한 고지의 진지를 구축하면 군대는 아무리 질병도 없으니 이를 일러 필승의 군대라 한다. 언덕이나 제방에서는 반드시 남향으로 자리하고 우측으로 고지를 등진다. 이렇게 해야 교전에 유리하고 지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문 절척택의 척은 연기성 토지를 가리키고 택은 늪이나 습지를 가리킨다. 부대가 연기성 토지나 습지를 지날 때는 급속 행군으로 통과해야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척은 연기성 땅이다. 물과 풀이 조악하게 지세가 낮고 습하여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 신운에 이르기를 땅이 소금기가 있는 습지이니 오곡이 자라지 않는다. 함이 이것이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척은 소금기가 있는 땅이다. 바닥은 넓고 지대는 낮으니 기댈 어머물이 없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그 땅의 기운이 음윤하여 물과 풀이 열악하니 급히 지나감이 마땅하다. 위 해설로 보건대 소금기가 있는 지역이나 습지대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 곡식이 나지 않으니 식량을 보급할 수 없음. 물과 풀이 열악하니 수경하기 힘듦. 지세가 훤하니 뚫려 있고 지대가 낮아서 방어시설을 구축하기 힘듦. 수변한 지역이니 질병에 걸리기 쉬움. 그러므로 이런 지역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속히 지나가라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장개석의 토벌을 피해 1934년 10월부터 1936년 10월 사이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수만리 길을 걸어 삼서성, 감숙성 등지에 새로운 혁명기지로 이동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일러 만리장정 혹은 간단히 장정이라 칭한다. 짐작컨대 홍군도 위처럼 열악한 지역을 숱하게 통과하며 온갖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만일 소금기 땅이나 습지대에서 적군과 만나면 반드시 물과 풀을 가까이 하고 나무 등을 등져야 한다. 물과 풀이 있으면 근처에 수원이 있다는 뜻이니 그곳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가령 소금기 많은 땅이라면 음용수가 부족하여 군대는 견디지 못한다. 나무를 등지라는 것은 배후에 어머물이 있어야 사방에서 공격당하지 않는다. 또한 습지대인 경우에 얼마나 깊은 곳인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습지대에 구덩이도 있는데 발을 헛디디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영화에서 홍군이 습지대를 통과하는데 사병 하나가 벼랑간 푹 꺼지면서 머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사막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바닥이 무른 곳을 지나갈 때 느닷없이 발이 꺼지면서 모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기어오르려고 해도 사방의 모래가 부서지면서 계속 가라앉아 마침내 모래 속에 매장되고 만다. 당신을 끌어내려고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도 함께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땅이 비교적 단단할 테니 그런 위험은 없는 것이다. 이전이 그런 점을 해설했다. 급히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물을 가까이 두고 나무를 등져야 한다. 물과 나무가 있으면 그 땅이 함몰되어 빠질 리는 없기 때문이다.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건만 습지대가 광활하여 하루 만에 통과하기 힘들면 그곳에서 수경하며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데 반드시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을 찾으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소금기가 있는 땅이나 습지대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을 논했다. 평야에서는 개활지를 차지해야 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평야에서는 반드시 평탄한 지역을 택하여 주둔해야만 아군의 전거와 기마병이 세차게 질주하며 돌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조조는 간단히 해설했다. 거기에 유리하다. 평야에서는 평탄한 개활지의 진지를 구축해야 전거와 기마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장애의 해설도 비슷하다. 광활한 평야는 전거와 기마가 달릴 땅이므로 반드시 평탄하여 구덩이가 없는 곳을 택해 주둔해야 거침없이 질주하여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 평야에 주둔할 때는 지면이 넓고 평평한 지역을 점거해야 전거와 기마병이 신속하게 왕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북방 유목민족의 남침을 막고자 만리장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한족은 보병 위주이나 흉노 같은 북방민족은 기마병 위주였기에 만리장성이 일단 뚫리고 광활한 평야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일사천리로 밀고 내려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처에 나무가 많으면 기마병의 행군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우측으로 고지를 등지고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아야 한다. 평야에서는 평탄한 지형을 찾으라 했는데 그렇다고 사방이 모두 평탄한 곳을 고르라는 뜻이 아니다. 사방이 모두 평탄하다면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가장 좋기로는 원문의 우배고 우측으로는 고지를 등지고 좌측으로는 평탄한 곳을 택하라는 것이다. 이런 지역을 확보하면 뒤로는 보호벽이 있고 앞으로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원문의 전사후생이란 앞쪽은 전쟁터이니 죽음의 지역이고 뒤쪽은 보호벽이 있어 위험하지 않으니 생명의 지형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병영을 구축하고 진을 치면 유리한 지형에서 위치와 적과 교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쪽의 군대가 교전할 때 먼저 전쟁터에 도착하여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는 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조는 핵심만 지적했다. 작전에 유리하다. 왜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고지를 등져야 한다고 했을까?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사람들이 지형을 이용할 때는 오른쪽을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른쪽을 등지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오른손잡이이다. 창을 들어도 왼쪽으로 앞쪽을 잡아 들어줄 뿐이고 오른손으로 뒤쪽을 잡아 조종한다. 사용하기에는 역시 오른손이 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른손이 안전해야 하므로 우측으로 고지를 등지라는 것이다. 가림은 이렇게 해설했다. 언덕을 살생이라 한다. 전쟁터를 죽을 사라 한다. 언덕을 뒤로 하면 곧 군대를 안전하게 주둔할 수 있다. 평지를 앞으로 하면 교전을 편하게 지휘할 수 있다. 고지가 우측에 있으면 순조롭게 회전할 수 있다. 병영은 언덕에 있으니 고지는 사는 곳이고 교전하는 장소는 평지에 있으니 평지는 죽는 곳이다. 언덕을 등지고 있으면 진용이 안정되고 평지를 앞으로 바라보면 작전을 지휘하기 편하다. 안전한 고지가 우측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이므로 무슨 일을 하든 순조롭다. 가령 뒤로 돌아 구령이 떨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우측으로 도는 것이다. 안전한 우측으로 순조롭게 도는 것이다. 강태공은 이렇게 말했다. 군대가 주둔할 때는 반드시 강이나 늪을 왼쪽으로 하고 구릉을 오른쪽으로 해야 한다. 우측으로 산을 두고 좌측으로 물을 바라보면 최선의 입지라고 했다.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면 공격과 방어 모두 수월하며
아군이 수월한 만큼 적군은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평야에서 행군하고 수경하고 작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지형의 이점을 장악하여 황제는 사방의 추장을 이길 수 있었다. 황제는 이런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여 사방의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문의 사제는 누구인가? 상고시대에 사망오제는 있었다지만 4명의 제왕은 처음 듣는 소리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황제가 처음 죄왕을 칭할 때 사방의 제후들이 너도 나도 죄왕을 칭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방의 제후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각 부락의 추장이라고 보면 되겠다. 훈자는 누구로부터 병법을 배웠을까? 어느 날 꿈속에서 신선이 내려와 전수했을까? 어느 날 느닷없이 깨우침을 얻어 통달한 것인가? 모두 아니다. 손자는 공자처럼 그저 스리부작이었을 따름이다. 서술했을 따름이지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의 현인에게 배운 것이 이 때문이다. 중국의 병법은 황제로부터 비롯되었다. 황제 병법은 휘하 장군 풍우가 만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한다는 이 말은 풍우병법의 악기문에 나온 것이다. 황제로부터 강태공, 강태공으로부터 손자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손자는 이를 손자병법으로 집대성했다. 오늘날 읽어도 손자의 전략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 영국의 군사 전략가 리들하트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 세상에는 2권의 전략서적이 있는데 기타 모든 병법서를 능가한다. 그것은 손자병법과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다. 그런데 전쟁론도 손자병법에 비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손자병법이 나온 지 2000년이 지나 전쟁론이 나왔다. 그런데 리들하트는 전쟁론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오히려 손자병법이 첨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자병법은 시대를 초월했다는 것이다. 무릇 군대가 주둔할 때는 높음은 좋아하고 낮음은 싫어한다. 양지를 귀히 여기고 음지를 천히 여긴다. 물과 풀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키우고 단단한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면 군대는 아무런 질병도 없으니 이를 일러 필승의 군대라 한다. 언덕이나 제방에서는 반드시 남향으로 자리하고 우측으로는 고지를 등진다. 이렇게 해야 교전에 유리하고 지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논한 것을 총정리하고 있다. 군대가 주둔할 때는 물기가 많은 습지대를 피하고 건조한 고지대를 택하라는 것이다. 북향은 피하고 남향을 찾으라는 것이다. 원문의 양생이란 생명이 있는 곳에서 키운다는 뜻이니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주변에 물과 풀이 있으면 전말을 풀어 방목할 수 있고 아울러 군수품을 운반하는 소, 부식용으로 끌고 다니는 양, 돼지 등도 풀어놓을 수 있다. 또한 물을 깃고 땔감을 마련하여 식사 준비도 할 수 있다. 원문의 처실이란 실한 곳에서 처하라는 뜻이다. 실한 곳은 공격을 당하지 않으니 고지를 등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생으로 생활이 보장되고 처실로 안전이 확보된다. 생활이 보장되니 든든히 먹을 수 있고 안전이 확보되니 편히 쉬고 잘 수 있다. 건조하고 양지 바른 곳이니 신체 또한 건강하다. 이런 군대는 힘이 넘치니 싸우면 이기지 않겠는가? 언덕이나 제방에서는 반드시 남향으로 자리하고 우측으로 고지를 등진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무릎 구릉이나 제방의 지형을 만나면 응당 동남향으로 주둔한다. 이렇게 본다면 군대가 주둔하는 요령과 우리가 집을 구하는 요령에는 큰 차이가 없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방향을 잘 잡아야 살기에 쾌적한 것이다. 왕석이 정리했다. 남향으로 주둔하면 사람이 쾌적하고 편안하며 무기가 날카롭고 물자도 오래 간다. 전쟁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며 따뜻한 남향을 찾습니다. 뭐든 건강해야 전쟁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몸을 너무도 소홀히 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매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뿐이죠. 매일 10분이라도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잡히면 루틴이 되고 몸이 단련되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사업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시작해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단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일도 즐겁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